일본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에이스 임설이 개발을 완료해 2019년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대함 미사일이란 항공기에서 함선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로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03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 7월까지 총 15번의 실탄 사격 시험을 거쳤다. 이 미사일은 음속의 3배인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함선에 접근하기 때문에 기존 미사일보다 요격하기 어렵다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방위성은 에이스 엔트리 미사일, 외딴 섬 등 도서 방위를 담당하는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에 탑재해 억지력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에이스의 사거리는 100km 이상으로 기존 미사일과 비슷하지만 신형 제트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속도를 마하 3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방위성은 에이스 엔트리 개발을 위해 2003년도부터 약 3만 90억 원을 투자해 신형 엔진의 연구 개발을 계속해왔다. 방위성은 지난해 종래보다 사거리를 늘린 호위함에 탑재하는 대한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해 양산을 위해 2019년도 이후 예산에 반영할 전망이다. 또 이들 기술을 응용해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함미사일 개량화도 진행할 방침이다. 일본이 미사일 장비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방위성은 전투기에 탑재해 선제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에도 착수한 상태로 2018년도 예산안에는 사거리가 약 900km에 이르는 미국산 JSS 해머 등 3가지 종류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도입 관련 경비 약 20억 엔도 책정했다. 또 로켓으로 발사한 후 초음속으로 활공하는 고속 활공탄 등의 연구비로 총 100억 원을 포함시켰다. 이것은 도서방위에서 탐지 및 요격하기 어려운 미사일 기술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일본은 영국과 함께 전투기에 탑재하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 시험 제작에 착수한다. 일본의 우수한 목표물 탐지력 기술과 영국의 장사거리 기술을 접목해 F-35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고성능 미사일 개발을 목표로 한다. 미국 및 러시아, 중국 등은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의 미사일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등 세계적으로 미사일의 고속 화장 사거리화가 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위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도서방위에서는 함선의 접근을 막거나 반격하는 미사일의 성능이 중요하다며 세계 10위에 뒤처지지 않도록 미사일 성능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중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9일 보도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차세대 무기다. 폭격기나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높은 고도에서 분리된 뒤 마하 10의 속도로 비행해 항공모함 등의 목표를 타격한다. 비행 경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드 등 현재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러시아는 아방가르드 긴 등의 극초음속 미사일 2종을 실전 배치했다고 발표했고 중국은 작년 10월 1일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둥펑-17극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미국도 2012년 실전 배치를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2016년까지 먼 거리의 고정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2018년 이후에는 움직이는 항공모함 등을 공격할 수 있는 개량형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방어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거리는 500km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에서 4번째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SCMP는 일본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계획을 전하며 중국 군사분석가를 인용해 일본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 중국 해군 활동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2012년 랴오닝함 2019년 산둥함 등 두 척의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무장 헬리콥터 30대를 탑재할 수 있는 07, 5급 초대형 강습 상륙함 2척을 진수하는 등 원양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동중국 해와 남중국 해 등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태평양에 배치된 미국 항공모함 4척이 코로나 등으로 기지에 발이 묶여있는 사이 중국 산둥함이 대만과 일본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인 미야코 해협을 거쳐 남중국 해를 항해하기도 했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로는 오키나와에서 420km 떨어져 있는 센카쿠 열도를 방어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사거리 500km짜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일본 방위성이 항공자위대의 전투기에 탑재해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km 이상의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 해군 공격 능력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지만 일본의 계속되는 무장력 강화 움직임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공동 훈련하는 미 전략 폭격기와 일본 전투기 요미우리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사거리 400km 이상으로 개발해 수년 내에 실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미사일은 적이 사정권 밖에서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스탠드오프 방어 능력의 하나로 꼽힌다고 요미우리는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결정한 방위계획 대강에 이 개념을 포함했다. 일본은 이미 2017년 공대함 미사일인 베이스의 개발을 완료했다.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애프터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은 기존 공대함 미사일보다 3배가량인 마하 3 정도의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다. 이행 속도가 빨라 상대에게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고 요격하기도 어렵지만 사거리는 최장 200km로 알려져 있다. 일본 방위성은 ASM의 연료를 늘리는 방법 등의 개량을 통해 400km 이상 날아가는 신형 미사일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중국 해군 함정에 탑재된 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향상된 점을 신형 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사거리 50km로 알려진 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중국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고성능 함정이 등장했다. 일본은 2013에서 2018년에만 15척 이상 취역한 이 함정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2010년 본격 개발이 시작된 SSD는 공격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논란 때문에 사거리가 억제됐다며 중국군의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사거리를 늘린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방위성 간부들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방위성은 신형 미사일 개발비를 이르면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이 항공기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이 회계감사원 숙련공과 수리 부속의 부족으로 F-28F 슈퍼로켓 전투기와 28G 라울러전자 공격기 정비창 적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비 정로 많은 기체에 발이 묶이면서 더 많은 항공기를 띄우려는 미 해군의 노력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천조국이라고 부르며 부러워하는 미국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숙련공과 수리부속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 해군의 슈퍼 호넷 전투기. 현재 미 해군은 워싱턴주 이드미 아일랜드와 캘리포니아주 리모와 정비창에서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창에 숙련된 정비공이 부족하고 수리 부속을 제작하던 일부 업체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생겼다. 수리 부속 부족 때문에 미 해군은 어쩔 수 없이 일부 부품을 기존 항공기에서 가져와 사용하는 동류전환을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이유는 정비 인력과 부속의 부족 외에도 항공기의 주둔지와 유지 보수를 받는 장소가 멀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비받으러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정비창의 수리 능력에 제약까지 생기면서 유지 보수가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여행을 마친 28치 아울러 전장 공격기를 점검하는 모습. 수리 부속 부족의 원인은 결국 돈 문제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 예산이 삭감되면서 해군이 수리 부속 예산을 줄인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더해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급 업체들은 방위산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최근 미국 방부가 실시한 미국 방위사업 기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약 1만 7천여 개의 공급 업체가 방위산업기를 떠났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 USS 아이젠하워에서 한 정비병이 슈퍼로켓의 랜딩 기어를 정비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항공기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미 해군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왔다. 금년 5월에는 슈퍼문의 부품과 예비 부품 확보를 위한 5년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기 수리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지지 라울러 전장 공격기가 미 해군의 항공모함 USS 셔더 루즈벨트에서 이륙하고 있다. 이런 노력 끝에 작년에 슈퍼 호넷 전투기 546대 가운데 214대만 완전한 임무 가능 상태였지만 현재는 약 270대가 완전한 임무 가능 상태가 됐다. 미 해군은 기존 항공기를 수리하는 고도의 2019 회계년도부터 5년간 약 100대의 슈퍼로켓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